기존의 150세주를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드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소맥은요, 이 폭탄주를 만드는 과정이 쇼로 갑니다. 아, 퍼포먼스.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소맥을 하면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술에 대해서 자타공인 국내 최고 전문가 명육교수와 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술자리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육교수의 술자리 입문학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우후! 오호. 이번 주제는 소맥이에요. 폭탄주. 네.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소맥이 언제 시작됐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말씀하신 게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또 어디 가보니까 뭐 IMF 때부터 시작했다. 또 네. 어디는 또 언론 통폐합부터 시작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소주와 맥주를 합친 문화는 1980년 이제 언론 통폐합부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이제 언론이 통폐합되면서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실직자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통폐합시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보니까 화가 나서 야 술도 통폐합시켜버려가지고 소주와 맥주를 통폐합시켜버렸다. 라는 데서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다만 그게 유행을 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언론인들 시작 네. 위주로 했으니까. 이제 언론인들 위주로 조금 그런 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뭐 굉장히 유행을 타진 않았고 술이 이제 유행을 타게 된 계기는 소맥 전에 있었던 술이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뭐죠? 네, 50세주. 아, 네. 백세주. 네, 100세주가 히트를 치고 네? 100세주 다음에 50세주가 히트를 치죠. 섞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50세주가 100세주 반, 소주 반 이렇게 섞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싸죠. 네, 좀 비싸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격이 있다 보니까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 예. 100세주 대신 소주로. 그래서 소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2002년도 정도 그렇게 봅니다. 잠깐만, 그럼 백세주가 2000년도 전에 있었죠. 있었어요? 있었죠. 1990년대 말에. 말부터. 오래됐구나. 네, 있었죠. 네, 그리고 어? 그러면서 이게 신기한 게 100세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50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전자에다가 100세주 반, 소주 반 넣어서 그 알아서 휘휘 저은 다음에 따라줬잖아요. 근데 소맥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뭐냐? 기존의 150세주를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드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소맥은요, 이 폭탄주를 만드는 과정이 쇼로 갑니다. 아, 퍼포먼스.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소맥을 하면서 물어봐요. 너 소맥 어떻게 마시니? 아, 그렇지. 네. 어떻게라고 물어보지? 네. 3대1, 4대1, 거품 많이, 거품 조금. 너 흔들 때 어떻게 흔드니? 그치. 젓가락 흔들이, 수저로 흔들이, 뭐 하면 치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맥의 시장 안에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취향 존중의 문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치. 옵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마음껏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소맥을 잘 타주고, 아, 그렇지. 예. 상사도 이쁨 받고, 아, 예. 회식주지, 회식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맥이 거의 회식의 왕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존에 원래 늘 회식 때는 소주를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맥주보다는. 왜냐면은 다 함께 취해야 됐으니까. 그렇죠. 맥주는 배만 부르고 안 취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힘들죠. 근데 맥주가 같이 섞여지면서 도수가 소주가 당시 20도 정도였고 맥주가 5도였는데 뭐 이거를 뭐 반반 섞어서 치면은 12도, 13도고 맥주가 좀 더 많아지면 10도 전후가 아래로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마시기 편해진 거죠. 목 넘김이 좋다. 예. 그래서 결국 소맥이 이렇게 유행을 많이 한 것은 술의 확장성을 넓혔다. 종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예전에 뭐 막사, 네. 막걸리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칵테일 있잖아요, 소맥도. 네네네. 근데 왜 유독 소맥만 이렇게 집중을 받냐가 네.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이게 막사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사이다 반반 섞으면 알코올 도수가 2.5도, 3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거의 음료 수준은 되다 보니까 잘 취하지도 않는 거고. 소맥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거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섞으면서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입맛 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맛있겠다. 그거 빨리 돌려. 빨리 짠하자. 그렇죠. 그리고 유리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나잖아요. 아, 그 소리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퍼포먼스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로 하여금 네, 네.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고, 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소맥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시키기도 되게 편했던.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맥이 나온 게 은근히 최근입니다. 2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네요. 그 1990년도에 그 기사를 찾아보면은 네, 네. 소맥이라고 치면요, 대부분 다 밀 나와요, 밀. 밀가루. 밀가루. 아. 밀가루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맥이라는 말 자체도 거의 없었다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걸 만드는 회사는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네. 그럼 주류 회사도 그걸 타겟팅으로 술을 만들었네? 만들었죠. 만들었다기보다는 서로 회사 합쳤잖아요. 하이트하고 진로하고. 이것 때문에 합친 건 아니죠? 이것 때문에 합친 거랑 마찬가지죠. 아, 그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기서 시너지를 많이 얻겠다 해가지고 네, 네. 이걸로 이제 소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통폐합을 했고 통폐합에 합병을 한 거죠. 합병을 했고 근데 그 신기한 게 소맥이 그 따로 나오긴 했었어요. 캔으로 된. 아? 네. 소맥용 소맥 캔이 나오긴 했었는데 실패했죠. 그거는 아닐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소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퍼포먼스인 거죠? 예, 그 앞에 진행 쇼라든지 저게 나한테 오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든지 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쵸. 그걸 정형화 시켜서 딱 판매를 해버리니까 뭐 그거 자체는 실은 내 취향 조정이 들어간 게 그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좀 떨어지게 됐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왜냐면은 지금 뭐 테라랑 진로 합쳐서 테슬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죠? 테라랑 네네 네, 테지 그건 테지나 뭐 테지나도 있고. 테라랑 그 진로? 차미스를 넣어서 테슬라. 그쵸. 테슬라.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카스랑 처음처럼인가 해서 카스처럼인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름을 붙이면서 궁합을 뭐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 맛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일단은 뭐 맥주 같은 경우에 뭐 빨리 취하고 싶은데 당연히 소주가 들어가면은 뭐 그거야 당연히 뭐 궁합이 맞는 건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맥주의 맛은 그대로 느끼고 싶으면서 빨리 취하고 싶다 한다면은 실은 뭐 소주. 소주가 아니고 위스키를 넣어야죠. 그렇죠. 네, 하긴. 위스키를 넣어야죠. 근데 위스키가 비싸니까 이제 소주를 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궁합이 맞다 안 맞다 떠나서 발효 소주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무맛이잖아요. 근데 발효주의 맛은 지켜가면서 빨리 취하고 싶다 했을 때는 당연히 소주라는 게 들어가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폭탄주 이런 개념이에요. 아. 세상의 모든 폭탄주는 뭐 가장 기본적인 폭탄주가 맥주와 보드카 이런 것들이거든요. 외국에선. 네. 싼 것과 싼 것을 섞어요. 아. 저 비싼 거는 섞지 않아요. 그쵸. 그대로 먹어야지 네, 아깝지. 위스키와 와인 섞는 경우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맛을 즐기는 그렇죠. 비싼 거니까. 네, 빨리 취하기 위한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맥주와 보드카류가 제일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보드카 대신에 이제 소주를 넣었던 것이고. 그럼 주류 회사도 자기네 거끼리 잘 어울리게 마케팅을 좀 하겠네요. 뭐 그쵸. 뭐 그래서 예전에 그 소맥 그 전문가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소맥 만들기 대회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좀 그 회식 분위기가 사라지긴 했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하이트 진로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소맥 자격증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왜 있었잖아요. 소맥자는 그래가지고 표시돼 여기까지는 뭐 네, 많이 네. 취한다, 조금 취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궁금해요. 예전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술이 있어요. 그 피츠. 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게 소맥용 맥주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약간 그 시장을 노린 거 맞아요. 뭐냐면은 그 피치라는 술이 기존에 클라우드 같은 회사에 나온 술 중에 클라우드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맛이 진하다 보니까 소맥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맥의 그 맥주가 맛이 진하면 배가 불러져요. 그러니까 얘가 소맥에 추구하는 맛은 청량감 1등 청량감. 맛이 아니잖아요. 네, 청량감. 네. 2번 잘 취함이거든요. 맛이 없네? 네, 잘 취함인데 청량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풍미가 진하고 그러면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소맥으로는 잘 안 맞고 되고. 잘 맞은 게 카스 같은 거. 그렇죠. 네, 탄산도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주를 넣어서 마시던 것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럼 피츠는 피츠가 카스 대용이었어요. 아, 카스의 소맥의 역할을 우리도 해보자. 왜? 음. 클라우드는 맛이 너무 풍부하니까.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사라졌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걸로 보시나요? 잘 안 팔렸으니까. 그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 디자인이 뭔가 나의 그 소맥의 영혼을 부르기에는 아니야. 뭔가 좀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긴 제가 했어요, 봤을 내 때. 생각해도. 그럼 이게 외국은 아까 살짝 언급하시긴 했는데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맥, 싼 것 술을 섞는 사례가 있어요? 많죠. 예. 대부분 이제 밤이라고 하잖아, 밤. 아, 그래서 뭐 사케 밤이라고 부르기도 음. 하고 이 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주에 맥주에 보드카 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거죠. 데킬라 이런 거에 아, 데킬라에 맥주를 넣기도 하고. 하고 근데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역시 맥주가 제일 많아요. 증류주 종류. 왜냐하면 제일 또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맛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맛 자체가 다른 들어온 알코올의 맛을 좀 감싸줘요. 포장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올 때 술 맛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소맥? 그럼 소막인가 그때는? 뭘 먹었나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폭탄주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18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양주방이라는 문화에 보면은 네. 혼돈주라는 이름의 술이 나옵니다. 혼돈주. 야, 네, 이름이 혼돈주. 약간 복잡하다잉.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술인지. 그리고 이 혼돈주에 대한 정확한 레시피가 당시에는 약간 막걸리에 앙금이 약간 가라앉다 이런 느낌인데 100년 뒤에 나온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이라는 그 문헌에 보면은 거기에 막걸리에 소주를 탄다는 내용이 나와요. 진짜네? 막 쏘네? 막소죠. 막소. 앙금이 가라앉은 다음에 마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막걸리에다가 우리는 맥주처럼 막걸리 뭐 7대, 소주 3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헌에서 보이는 최초의 소주가 들어간 폭탄주의 모습인데 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소주를 폭탄주로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건 뭐냐면 소주 자체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아, 곡물을 중요한 거라? 1kg의 곡물을 가지고 소주를 만들면 알코올도 4-50도 정도 되는 거라면 한 300~400ml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렇네. 소주는 다 발렌타인 30년이에요, 다. 그 양반들만 먹게? 양반들 그렇죠. 절대로 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고 그걸 가지고 폭탄주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소주가 대량 생산화가 돼요. 1918년, 19년 이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 소주를 가지고 막걸리 타먹는다든지 이런 문화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막걸리도 결국엔 많지 않지만 탄산이잖아요? 그렇죠. 맥주도 탄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산이랑 센 수제랑 섞는 거네요. 그렇죠. 탄산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청량감. 탄산이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비탁이라는 술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일본어로 맥주를 비루라고 하거든요. 아, 비루, 그치. 탁은 탁주. 막걸리. 비루 앤 탁주. 맥막이네. 그죠. 맥락이에요. 그래서 맥주와 탁주를 섞은 거죠. 그래서 이 비탁 이런 것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은 안 얘기하죠. 먹고. 지금 먹으셔요. 아, 그래요? 가끔 마셔요. 맛있어요. 맥막. 맥락 맛있어요. 약간 그 밀맥주 같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맥주 막걸리. 아, 신기한 거네, 오늘. 마셔봐야겠는데요. 맥락. 이거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네요, 맥막. 은근히 맛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주의 그 알코올이 싫은 사람들은 소맥을 먹는 거고, 그리고 또 청량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먹는 거고. 오늘 소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저는 맥막이 제일 끌리거든요. 그 전에 교수님한테 우선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정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의외로 소맥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소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하셨듯이 퍼포먼스와 두 번째는 바로 이 확장성에 있었다. 그리고 취향 존중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술자리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또 가교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주의 역사 유효를 짧았다는 거 술자리에서 말씀하시면은 인싸가 될 수도 있고 술맛 떨어지게 한다고 아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회식주라고 얘기 들으면 아싸래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명훈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